오늘 나온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당신의 투자를 위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정학적인 큰 그림부터 AI가 바꾸는 산업 지도, 그리고 국내 큰손들의 움직임까지 투자자로서 절대 놓치면 안 될 핵심들을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의 키를 쥔 새로운 파트너, 몽골의 부상과 미국의 핵심 광물 동맹이라는 이 큰 판을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으로는 AI 기술 전쟁, 이 최전선으로 가봐야겠죠.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으려는 인텔의 반격 소식과 함께 잘 나가던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AI 에이전트의 파괴적인 등장을 좀 심도 있게 분석해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국내 시장으로 렌즈를 딱 좁혀서요. 금융자산 30억 이상을 굴리는 소위 초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어디에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속에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짚어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솔직히 몽골이라고 하면 대부분 광활한 초원이나 칭기즈칸 이런 걸 떠올리지 반도체 공급망을 바로 연결짓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최근 5년간 한국과 몽골의 교역액이 무려 2배 넘게 늘었는데 연평균 성장률이 15%가 넘어요. 15%요? 네, 이건 그냥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 구조적 변화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히토류 같은 핵심 광물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소재잖아요. 아, 그렇죠. 중국이 이걸 거의 무기처럼 쓰면서 전 세계가 공급망 재편에 나섰고 그 대안으로 광물 부국인 몽골이 급부상한 거죠. 양국이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센터까지 만들어서 히토류 공동 탐사에 나선 건 이제 단순 판매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전략적 생산 파트너로 관계가 격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자원을 사오는 걸 넘어서는군요. 인적 교류도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오는 몽골 분들이 연 18만 명에 육박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은 몽골 근로자 늘려달라고 아우성이라던데요. 그렇죠. 노동력 공급원으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어요.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몽골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기업들에게 던진 제안이에요. 이건 단순한 러브콜이 아니라 몽골의 미래를 건 파격적인 제안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떤 제안이었길래 파격적이라고까지 하시는 거죠? 예측 가능성의 제도화를 약속했어요. 공보자부 잔단샤타르 몽골 총리가 세금, 로열티, 라이센스 조건을 일정 기간 동안 아예 법으로 고정시켜주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잠깐만요. 그 약속은 정말 매력적인데 사실 개발도상국 투자에서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이런 약속의 지속성 아닌가요? 정권 바뀌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텐데 몽골의 제안이 더 신뢰할 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래서 몽골이 두 가지 장치를 더 내놨어요. 첫째, 단순 채굴을 넘어서 분리 정제 같은 고부가 가치 공정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건 너희 없으면 우리도 못한다는 일종의 기술 종속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관계를 더 끈끈하게 묶으려는 전략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투자자 보호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재산권 보호나 규제 문제를 정부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정도면 단순한 립 서비스는 아니라는 진정성이 좀 보이죠? 확실히 다르네요. 한국 기업 입장에선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겠어요. 결국 몽골이나 미국이 벌이는 이 핵심 광물 전쟁은 다가올 미래 산업의 총알을 확보하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 산업의 중심에는 단연 AI가 있습니다. 이제 그 가장 뜨거운 전쟁터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전쟁의 최전선은 역시 반도체 시장이죠. 여기서 왕의 귀환을 노리는 도전자와 끝없는 호황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먼저 도전자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AI용 GPU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엔비디아의 아성에 놀랍게도 인텔이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네요. 네, 인텔이 최고 설계 책임자를 새로 영입하면서 5년 만에 GPU 시장 재도전을 공식화했어요. 과거에 여러 번 실패했던 터라 시장에서는 반신반의하지만 지금 인텔은 GPU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만약 인텔이 의미 있는 점유율을 조금이라도 가져온다면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칩 가격 안정화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한편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야말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KV 캐시라는 기술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고요? KV 캐시는 좀 기술적인 용어 같은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길래 메모리 수요를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리는 건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자면요. AI와 대화할 때 AI가 대화의 맥락을 기억하는 단기 기억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 기억 저장소요. 네. 대화가 길어지고 복잡해질수록 더 똑똑한 답변을 하려면 이 단기 기억 저장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야 하거든요. 이 저장소를 만드는데 D램과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아, 그래서 수요가 폭증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시티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신규 공장이 완공돼도 공급 부족이 계속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는 상황이네요. 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IT 제품 제조사들이 신제품에 들어가는 메모리 용량을 오히려 줄여서 가격을 맞출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아, 정말요? IT 제품은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니 저도 최근에 노트북 메모리 추가하려고 알아봤다가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냥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바로 체감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런데 AI가 이렇게 반도체 수요를 견인하면서 하드웨어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사스포칼립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종말이라는 말까지 등장했죠. 이건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예요. AI 에이전트 클로우드 개발사인 엔스트로픽이 법률 계약서 검토 같은 전문 업무까지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자마자 세일즈포스, 어도비 같은 잘 나가던 사스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7% 넘게 폭락했어요.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이유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단순한 경쟁자 등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회계, 마케팅, 고객 관리, 기능별로 각각 다른 소프트웨어를 구독료를 내고 써왔잖아요. 네, 그 구독 모델이 핵심이었죠. 이 구독 기반의 반복 매출 모델이 지난 10년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성장을 이끈 황금 공식이었죠. 그런데 이제 똑똑한 AI 에이전트 하나가 이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해버리면 아, 여러 소프트웨어를 구독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기업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구독료를 줄여서 그 돈으로 AI를 돌릴 서버 같은 하드웨어에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군요. 네. 가트너 전망을 봐도 올해 데이터 센터 서버 지출은 30% 넘게 늘어나는데 소프트웨어 지출 성장률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만약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사스 기업이 있다면 이 구조적인 변화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AI의 파괴력은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부품 기업인 화승코퍼레이션이 피지컬 AI 로봇 연구센터를 짓고 한온 시스템은 아마존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죽스의 열관리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이 두 사례는 전통적인 제조업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 보여준 아주 좋은 예시예요. 화승은 자동차 부품을 넘어 로보틱스 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거고요. 한온 시스템은 자율주행차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핵심 기술, 바로 열관리 시장을 선점한 거죠. 열관리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고성능 칩이랑 센서가 뿜어내는 열을 잡지 못하면 자율주행차의 운행 시간이 줄어들고 그건 곧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거든요. 2032년에 30조 원 규모로 커질 시장에 핵심 플레이어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에 그렇다면 국내의 진짜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초고액 자산가들의 1월 매수 동향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건 이들의 거래대금 규모예요. 월간 주식 거래대금이 1년 만에 2조 5천억 원에서 18조 8천억 원으로 7배 넘게 폭증했어요. 7배요. 와. 이건 단순히 장기 투자를 넘어 시장의 변동성을 이용한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증거죠. 그리고 이 움직임은 워쇼크 때 증시가 급락하자 하루 만에 은행 예금에서 8조 원이 빠져나와 증시로 유입된 현상과 정확히 궤를 같이 해요. 아, 그 돈이 다 증시로 들어왔군요. 네, 시장의 공포를 탐욕의 기회로 삼는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과거보다 훨씬 빨라지고 대담해졌어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을 보니까 역시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더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확신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3위가 현대자동차라는 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그렇죠. 현대차를 더 이상 그냥 자동차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연초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인 이후 시장은 현대차를 로보틱스와 결합된 피지컬 AI의 주도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큰 손들이 이걸 놓치지 않은 거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접근법도 재밌네요. 개별 종목보다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같은 ETF를 주로 샀어요. 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섣불리 종목을 찍기보다 ETF를 통해 시장 전체의 상승에 안정적으로 베팅하면서 레버리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도 눈에 띄는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한화큐셀, 카지노, 한화오션까지 이 소식들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있다면 뭘까요? 이들을 묶을 수 있는 키워드는 본업의 위기를 신사업으로 돌파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신사업으로 돌파. 네, LG전자는 가전 1위라는 탄탄한 본업을 지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정체, 이른바 캐즘을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으로 돌파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IRA 수혜까지 받으니 일석이조죠. 그렇군요. 하나오션도 7년 만에 1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면서 완벽하게 부활했고요. 결국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확실한 성장 동력을 보여주는 기업에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정책 변수도 빼놓을 수 없죠. 정부의 5국 3특 구상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고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핵심은 뭔가요? 5국 3특은 쉽게 말해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축을 지방의 5대 거점 도시와 3대 특화구역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국토균형 발전 계획입니다. 아, 이 계획에 발맞춰서 10대 그룹이 5년간 지방에 27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돈이 흘러들어갈 지방의 인프라 관련 기업이나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둔 수혜 기업들을 미리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HMM 민영화 이슈도 변수가 많아 보이네요. 산업은행이 매각 조건으로 본사 부산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인수 후보인 동원이나 하림 입장에선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겠어요. 네, 인수 비용 외에 정치적인 변수까지 고려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 됐어요. 매각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원, 기술, 그리고 자본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몽골에서 시작된 자원 확보 경쟁부터 기존 산업을 뒤흔드는 AI의 파괴력, 그리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까지 정말 역동적인 시장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신문 중에 한 데이터 전문가가 월 33만 원의 AI 구독료로 여러 AI를 마치 직원처럼 경쟁시키면서 1인 컨설팅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투자자로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가야 합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만약 한 사람이 AI의 도움으로 작은 A잔시급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 기업들과 그 안에 화이트 칼러 일자리의 가치는 과연 어떻게 재평가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